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대화를 통한 남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계에서는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관심을 보이는 동성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 가운데 목회자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국내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으로 역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남북은 배제되고 미중 열강의 힘겨루기 속에서 주한미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대화를 통한 남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경북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배치되자 평화를 호소하며 사드 반대를 외쳐온 교계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를 지키려는 원불교 정직자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을 적으로 삼고 마치 군사작전 전개하듯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면서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나 다름없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주일 성주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한 향린 공동체 4개 교회는 일방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한미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향린 공동체는 성명을 통해 자국민을 짓밟으면서 배치한 사드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는 일방적 사드 배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향린 공동체는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일 200여 명의 교인들과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경찰 병력이 가로막고 있는 진밭교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한국복음주의연합, 희년함께는 지금의 한반도 위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미동맹 뒤에 숨지 말고 우리가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쟁과 고립을 자초하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지난 24일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사드 철회와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교회는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합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만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충돌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발송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계에서는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촛불 민심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이번 선거가 촛불의 정신을 실현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권자로서의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로 우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교우 여러분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이 선거에 힘을 모으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공명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다시는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시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새 역사를 향한 위대한 촛불의 정신은 공정선거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남은 10여일 사이 후보들의 정책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의와 생명, 평화가 흐르는 사회를 위한 올바른 선택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어제 담화문을 발표해 그리스도인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 교회는 담화문에서 선거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회는 또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무책임한 후보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동성애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보수 기독교계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각 후보들은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성애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 25일에 열린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부터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군에서 벌어지는 동성애가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 이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천군만마 국방안보 천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반대 발언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며 각자의 지향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등의 단체를 만들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듣고 지지 여부를 결정할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대선정책 과제 포럼에서도 동성애를 매우 큰 비중으로 다뤘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그것이 과연 인권인지, 더 나아가 국민 건강과 사회와 교회 위에 교회의 어떤 위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정의와 평화, 통일 같은 정책은 외면한 채 동성애와 이슬람 등의 문제에 너무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총회에 도시산업선교 6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지난 60년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진방주 총무는 도시산업선교가 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써온 곳은 긍정적이지만 노동조합 이익중심주의를 낳은 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방주 총무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성서적 관점에서 비판하지 못한 점과 산업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점은 산업선교회가 성찰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변화된 시대가 필요로 하는 노동과 사회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샘병원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통일선교연합이 어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통일선교연합은 한국교회가 복음통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며 복음통일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일선교일꾼으로 양육하겠다며 통일선교기금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늘면서 국내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국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판가지 목사를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구를 하는 학생들이 행여 다칠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판가지 목사. 내년이면 꿈에 그리던 고향 인도로 돌아갑니다. 인도를 떠난 9년 전에는 사고를 치고 쫓기듯 한국으로 도망왔지만 이제는 당당히 우리나라에서 인도 출신으로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인도 선교를 위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잠시, 판가지 목사의 마음에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부담감이 가득합니다. 전도사 할 때는 뭐 약간 실수해도 다 커버되는데 이제 목사로서는 실수하면 근데 그 책임은 다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더 힘들고 물론 행복하지만 판가지 목사는 계급 사회인 인도에서도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에 속해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환경은 판가지 목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온 뒤에도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섬교회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목사로 평생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판가지 목사는 인도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고아원 하나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판가지 목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인 국가이죠. 힌두교의 국가인데 가면 물론 어려운 거 많이 있겠지만 근데 어려운 거만 생각하면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놀랍게 간증 만드신 우리 주님만 보면서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9년 가까운 한국 생활을 접고 고향 인도로 돌아가는 판가지 목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 복음화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오늘 서울 구로구 배단위 감리교회에서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은퇴 여교육자들을 위한 안식관 건축에 힘을 쏟겠다며 물질과 후원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논산훈련소 군인교회 건축을 후원하고 네팔의 빈민여성 자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선교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가 오늘 개교 10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은 새로운 융병합형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고병환 교수 등 교원 7명과 직원 10명에게 20년과 10년 근속패를 수여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는 1914년 성미가엘 신학원으로 개교한 뒤 천신신학교 등을 거쳐 1994년 성공회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국 연합감리회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 어제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의 기독교 역할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미 UMC 윌리엄 미킨스 목사는 주제 강연에서 모든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적 상황도 다르다면서 기독교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 컴패션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동화축제에서 15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컴패션 체험전을 진행합니다. 나사렛대학교가 어제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에이블 플러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에이블 플러스 센터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1:1 맞춤형 비만과 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기윤실은 다음 달 8일 서울 홍대입구역 평화다방에서 국민통합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등 청년단체들이 다음 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강정마을과 4.3 사건 유적지를 돌아보는 평화와 화해의 순례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